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요. 시작 단계에서는 대표님들이 남들 하는 대로 일단 시작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등등등 롱런을 하려면 고유한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화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자,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오늘 준비한 주제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차별화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차별화라는 것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그죠?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쇼핑몰에 어떻게 하면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쇼핑몰로 성공하는 방법을 한 단어로 딱 만들면은 차별화라는 겁니다. 차별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차별화라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게 문제라서 오늘 어떤 식으로 대표님들이 차별화를 조금 더 쉽게 쇼핑몰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중에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요.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까지 되냐 하면은 시작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시작 단계에서는 대표님들이 남들 하는 대로 일단 시작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등등등 롱런을 하려면 고유한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화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자,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작이 어려워요. 항상 시작이 어렵거든요. 이게 차별화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쇼핑몰에 처음부터 접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눠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더 접목하기가 쉽더라. 쇼핑몰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상품 기획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품 촬영이에요. 촬영.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등록이랑 판매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케팅이라고 표현하죠. 마케팅.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뭘 하죠? 상품 배송을 하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눈 기준처럼 상품 기획부터 상품 배송까지 한번 나눠서 차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상품 기획에 있어서 차별화를 주는 겁니다. 상품 기획에 있어서 차별화를 주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소싱 루트를 차별화를 줄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 쇼핑몰 한다고 하면 소싱을 동대문에서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동대문에서 하는데 동대문 어디서 보통 많이 하죠? 여성 의류는 디오트에서 보통 많이 하고 남성 의류는 뭐 누존이나 APM에서 많이 하죠. 그러면 남들이랑 다 똑같은 곳에서 소싱을 하면은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남들 하는 곳 디오트, 누존, APM 이것도 당연히 가져가는데 여기서 색다른 건물 그런 다른 건물들에서 소싱을 해오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타오바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아요. 이게 중국 사입이잖아요. 사실 이 중국 사입이라는 것도 뭔가 중국 사입을 하면 원가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귀찮기도 하고 안 해봐서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입을 하나씩 공부해보는 것도 상품 기획에 있어서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동대문이 아닌 업체, 동대문이 아닌 곳에도 우리 상품을 공급해줄 업체가 있지 않을까를 공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 소싱 루트를 다양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소싱 루트를 변경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디자인을 조금 특출난 거를 들고 온다는 거죠. 디자인이 또 소싱을 해올 때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대중적인 상품들을 파는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또 차별화를 줄 수 있냐면 원단이에요. 원단.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쿨링 원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에 동대문에서 새로 나온 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걸 들고 온다면은 순간적으로도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차별화를 만들어내서 상품을 기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걸 해야 되죠? 상품 촬영을 해야 되죠. 촬영에 있어서 차별화를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촬영에 있어서 차별화는 미세하게 변경해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 화장실이 좀 그런데요. 샤워를 할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차가운 물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은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온수 밸브를 살짝만 왼쪽으로 틀어도 너무 뜨거워지거나 또는 살짝만 오른쪽으로 틀어도 너무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온도를 맞출 때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촬영에서 차별을 만들기 위해서 실력과 내공을 쌓을 때 너무 많은 요소들을 한 번에 확확 바꿔버리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체킹이 정확하게 잘 안 돼요. 어떤 식으로 가면 되냐면 첫 번째, 시간대를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나머지 요소들은 다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시간대를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대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대표님들 공간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들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차별화를 비로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위치를 바꿔보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사실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테스트가 정답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시간대나 위치를 바꿔봤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벽지색을 바꿔보는 거예요. 무조건 흰 색깔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웃긴 게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해서 뒤에 벽지 색깔이 하얀색일 때 옷이 받는 느낌이랑 뒤에 벽지 색깔이 검은색일 때 옷이 받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미세하게 모든 조건들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하나씩 바꿔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시간대를 바꾼과 동시에 위치까지 동시에 바꿔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진의 조건들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벽지 색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이것도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의 부분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시간 투자예요. 많이 테스트를 해본 만큼 예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단계는 상품 등록 차별화예요. 상품 등록에 있어서 차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좀 적어놨죠. 첫 번째, 각 플랫폼별로 로직을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있겠죠.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카테고리 최적화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대표님들도 늘상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판매 트렌드나 로직 같은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다른 버티컬 커머스들에도 로직 같은 게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상품명을 쓰는 게 조금 더 노출에 유리하겠네, 이런 가설들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상품 등록에서 차별화를 만들어낸 방법은 각 플랫폼별로 로직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상세 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 바로 읽어라예요. 읽어라. 자, 어떤 걸 읽냐? 책을 읽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냐면 마케팅 서적이죠. 마케팅 서적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세 페이지 내공이나 실력을 올리기 위해 완전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타 상세 페이지를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광고예요. 광고. 어떤 걸 읽냐면 이 광고에 적힌 카피라이팅을 읽는 거예요. 문구들이나 이벤트나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읽고 보는 그런 것들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상품 판매에 있어서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마케팅. 이 마케팅의 정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마케팅은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널리 알린다, 이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 판매 차별화는 사실 마케팅의 차별화와도 동일하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널리 알린다예요. 자, 그러면 이 널리 알린다는 거는 어떤 거랑 연관이 있죠? 노출이죠. 노출. 이 노출은 또 어떤 거랑 연관이 있죠? 유입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결국 상품 판매 차별화를 잘하는 사람은 유입, 트래픽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유입과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을 쓸 수 있냐면, 자, 첫 번째로 광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광고 공부. 광고 공부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광고에는 GFA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타 광고가 있겠고요. 파워링크가 있겠고요. 쇼핑 검색 광고가 있겠고요. 쇼핑 버티컬 광고라고 CPM 광고가 하나 있어요. 카카오 모먼트. 남들이 안 하는 광고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비로소 유입의 차별화, 마케팅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케팅 차별화가 결국 뭐라고 했어요? 트래픽, 유입을 많이 불러 모으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쇼핑 라이브가 또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쇼핑 라이브도 어쨌든 유입을 만들어내는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SNS 채널이 있겠죠. SNS.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어떤 게 있을까요? 플랫폼 확장, 이런 게 있겠죠. 이 플랫폼 확장에는 남들이 많이 안 하는 플랫폼이 또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 차별화라는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시도해보고 접목시켜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너무 어려워요, 할 게 많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뭐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하루에 1시간만 일하고 자동화를 그냥 띡 하고 만들어내고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사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내가 계속해서 판매 기본기를 갈고 닦아야 되고 거기서 한 가지씩 스킬들을 추가해서 디벨롭을 시켜 나가는 게 이 쇼핑몰이고 온라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오고 나면 대표님들 뭘 해야 돼요? 배송을 보내야 되겠죠. 배송을 보낼 때도 우리가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배송 차별화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당일 출고를 할 수 있어요. 당일 출고. 이게 왜 차별하냐? 보통의 쇼핑몰들은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면 그게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리 발송이죠. 이거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원래 주문이 들어오면은 누가 포장을 해요? 그 쇼핑몰 대표님들이 포장을 하죠. 직접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입삼촌 불러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리 발송을 써서 시간을 아끼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디다 써요? 방금 전에 상품 기획 차별하는 데 쓰고요. 또는 상품 등록 차별하는 데 쓰고 판매 차별화, 마케팅 차별하는 데 쓰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뭐가 올라간다?
효율이 올라간다. 효율이 올라가면 뭐가 돼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은품 차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넣어놨는데, 자, 이 사은품 차별화를 말씀드릴 때 비싼 걸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운데 무료로 받으면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거. 그게 이제 차별화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루틴 차별화, 이거는 제가 이제 보너스로 좀 넣어놨습니다. 이 루틴 차별화도 필요해요. 상품 기획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내 사업 루틴에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효율이 진짜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남들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3시간씩 걸린대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3시간 걸리는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3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찾는 순간 차별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생산성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사업가라면. 자, 오늘 강의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차별화라는 거를 세분화시켜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그 어려운 거를 조금이나마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차별화를 할 때의 핵심 포인트,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차별화 요소들을 대표님들께 공개적으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차별화 전략들은 차별화가 아닌 게 돼버려요. 왜냐면 대표님들 모두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 본인들 스스로만의 차별화 포인트들이 필요해요. 그게 노하우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요, 대표님들 스스로가 가설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라이브 특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